자, 그럼 객관식만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직 저 어용 변화는 단어 양이 아직 충족이 안 됐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식도 틀렸던 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첫 번째, 아예 단어가 너무 모자르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단어는 배웠지만 선지 자체가 해석이 안 된다든지. 원래 고등 내신의 일치 유형은 사실 뭐가 더 어렵다? 지문보다 선지가 좀 더 컴플렉스해요. 됐지? 왜냐면 중학교 일치 불일치는 아예 뭐를 바꾼다? 주체 자체를 바꿔. 그러니까 지문 해석만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쉽게 나와. 그렇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중학교 내신 때도 뭐 했겠지만 거긴 아예 주체를 바꾸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메리가 한 건데 뭐 제인이 했다고 나온다든지.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고등 내신은 그래서 선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사실 대충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알겠죠? 그래서 좀 선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반적으로 뭐로 알려져 있냐면 as it is usually understood는 그냥 비노음과 동의어야. 알겠지? 네, 비노 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 됐지? 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뭐로 알려져 있냐면 딱 이게 특징이야. 이게 포인트. 뭐가 포인트? 어떤 특별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아, 뭔가 특별하대. 네. 다시 말해. 자, denial that 중요한 단어죠. 뭐다? 동의어 refuse 거부하다, 거절하답니다. 그치? 즉 작가의 의도가 뭐가 된다? 거부가 돼. 그리고 작가가 우리의 문단에 독서를 하는 걸 정복시키는 것이 거부가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작가가 한 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작가가 뭐 주인공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의도했다고 치자. 정작 포스트모더니즘은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작가의 의도대로 주인공이 빌런이었네 라고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항상 이게 일치 문제건 빈칸 문제건 쌤이 뭐라고 얘기했지? 독해 잘하려면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즉 작가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뭐가 더 중요하다? 독자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즉 작가보다는 독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 비평가들은 단호하게 assert 때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해? even if 해석 어떻게 합니까? although로 해석해요. 그러면 쌤이 뭐라 그랬지? although는 양보기 때문에 쟤는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잘한다. 아니 축구를 못한다.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해. 축구를 못한다는 게 중요해. 축구를 못한다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양보부사절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비록 작가가 스스로 어떤 거 의도를 하더라도 뭐를 의도하기를 컨베이. 자, 컨베이는 원래 무슨 뜻이죠? 원래 뭐 나르다란 뜻이야. 나르다. 집을 나르다. 뭐 수송하다. 즉 나르다라는 건 뭐 진짜 뭔가 피지컬적인 걸 나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달의 개념이겠죠. 자신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어디까지 양보부사절이야? 이 정도로 끊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정도로 끊으려면 뭘 잘해야 돼? 문법 잘해야 돼. 즉 시나 연극이나 소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잘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즉 작가들은 뭐가 안 돼? No control. 즉 독자들이 이 문단을 어떻게 읽느냐의 방식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그러면 이 말도 결국 무슨 말이야? 작가 맘대로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모두의 경험이 뭐 하기 위해서 incommunicably 무슨 뜻이죠? 단어 모르면 안 돼.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부정접두어야. communicably가 무슨 뜻이야? communicably. communication이 뭐야? 소통. 그래, 의사소통. 그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즉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니크해. 즉 굉장히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란 거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중심 소재는 사실 모고에서도 많이 나와.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알겠습니까? 인식의 전환. 자, 예를 들어 이런 소재가 많이 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클리셰적인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뭐 영화나 소설이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 뭐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 10년 동안 막 칼을 갈았어. 누구를 무찌르기 위해? 빌런을 무찌르기 위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빌런을 무찌르려고 막 10년 동안 칼을 갈았어. 그래서 드디어 자 결전의 날이 왔어. 이제 빌런을 죽이려고 딱 갔어. 근데 이 빌런 앞에 한 10명의 병풍들이 서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는 클리셰는 그 병풍들은 어떤 병풍들이야? 엑스트라들이겠지. 그치? 찍소리도 못하고 다들 한 칼에 그냥 죽어나가잖아. 이해돼?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클리셰는 뭐야? 예를 들어 얘가 빌런인데 내가 얘한테 복수하기 위해 10년 동안 칼을 갈았어. 딱 갔는데 여기 앞에 한 10명이 서 있어. 걔네 뭐다? 슉슉슉슉. 다 뭐다?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싹 다 죽이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빌런이랑 가잖아. 자, 여기서 생각이 전환. 그럼 나는 누군가를 위해, 예를 들어 부모의 복수를 위해 10년 동안 칼을 갈아가지고 결국 빌런을 갔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어나간 이 10명도 누군가의 아빠야. 아, 지금 이해돼? 이거 많이 나오는 소재라고. 이게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치? 우리는 걔네를 엑스트라 취급하지만 걔네 관점에서 본다면 걔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라고. 알겠어? 그러면 또 그 아들이건 딸이건 그 엑스트라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가 한마디 찍소리도 없이 저 새끼한테 죽었어.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바라봤을 땐 누가 빌런이야?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 그 상대방이 빌런이고 칼을 열심히 간 주인공이었지만 얘네 입장에서 볼 땐 누가 빌런이야? 이 주인공이 빌런인 거야. 이게 빌런의 전환이라고. 그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그래. 왜냐면 빌런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모의고사 많이 나와. 예를 들어 신데렐라 해볼게. 신데렐라 또는 콩지 뭐 이런 얘기, 뻔한 얘기들 있잖아.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그 걔네가 막 자기 막 괴롭히고 막 구박하고 빌런이겠지만, 야 사실 걔네 입장에서 볼 때 걔네는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애인데 갑자기 여기서 신데렐라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볼 때, 그 시스터 입장에서 볼 땐 누가 빌런이야? 신데렐라가 빌런인 거야. 아니 신데렐라만 없었으면 자기네들이 그러지도 않잖아. 내가 갑자기 막 신데렐라가 막 등장해가지고 막 뭐 갑자기 밤 12시에 뭐 호박마차 타러 간다고 깝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왕자님 뺐고. 왕자님 뺐고. 제 말 없었다면 내가 왕자가 나를 좋아했을 텐데. 지금 이해되세요?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야. 백설공주만 없었다면 굳이 마녀가 그런 옷차림을 하고 나가가지고 굳이 사과를 팔고 이러지 않아도 돼. 굳이 거울을 보면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고 이러지 않아도 돼. 알겠니? 이런 게 생각의 전환인 거지. 알겠죠? 네. 좀 웃기려고 쌤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게 모고에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whatever, 자,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작가가 누구를, 그래, 독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결국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독자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선? 포스트 모더니즘에선. 됐니? 그러면 사실 이 글은 단어들이 좀 어려웠을 뿐이지 사실 중심 소재는 꼴랑 하나밖에 없었어.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작가의 생각대로 독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선지가 좀 까다롭죠. 볼게. 모든 독자들은 그 문장의 내용을 전부 다 똑같이 일치시켜서 외운다. 맞아 틀려? 그렇지 틀리지. 왜? 아까 뭐라 그랬어? 독자들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구는 이게 재밌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구는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지. 이해되시죠? 네. 자 3번 볼게. 자 작가는 뭐를 할 수 있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 뭐와 상관없이 독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영태는 착한 아이야 라고 전달할 수 있다 없다? 본문에선 없다고 했잖아. 그치? 네 반대말이죠. 3번. 자 작가들은 hold over 한 단어로 뭐와 동의어지 윗문장의 control 통제죠. 그치? 즉 작가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독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자신이 쓴 피스들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스는 윗문장에 뭐를 의미할까? 우리가 보통 피스를 자꾸 뭐 조각 설마 그런 친구는 없죠? 쌤 이거 평화 아니에요? 그건 그 정도 그치 이거 안 써도 되지? 그 정도는 없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평화 아니야. 피스 그 평화 아니야. 네.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뭐 조각 뭐이라고 해석해. 뭐죠? 조각이라고 해석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수단 방법이에요. 그러면 작가는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그 독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 뭐 연극이라든지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이게 이거의 완벽한 재진술이죠. 그치? 네. 그리고 컨트롤이 뭐의 재진술? hold over의 재진술이었죠. 됐죠? 네. 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 자, 독자들이 해석하는 어떤 거 문학을 해석하는 방식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작가의 의도, 작가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작가의 의도 영향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됐니? 그러면 정답이 몇 번? 2번이죠. 독자들은 자신들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만의 생각. 그치? 이 책을 쓴 작가가 뭘 의도하든 상관없이 독자들은 자신만의 주관. 이해돼? 그래서 꼼꼼히 보면 그닥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3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럴 수 있지. 네. 자, 태풍이 휩쓸었어. 지역을 작은 불이 일어났어. 그래서 16명의 스모크 점퍼들이 여기서 말하는 스모크 점퍼들은 뭐를 의미하지? 담배 뛰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는 아니죠? 파이어파이터야. 알겠지? 소방관. 뛰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아니라. 네. 소방관. 알겠죠? 소방관. 파이어파이터. 소방관. 16명들의 소방관들이 이제 뭐를 하려고 이제 불을 끄려고 갔다. 여기서 이제 대장이 있었는데 어디를 갔어? 계곡을 갔고 이 계곡에 나무들이 불타고 있었어. 반대편에. 그들의 미션은 당연히 불타는 나무를 자르는 거야. 그래서 뭐를 끄기 위해서 Stop the fire.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동선을 만드는 건데 아이고 그 사람들이 계곡 앞으로 갔을 때 바람이 갑자기 shift 뭐다 change죠. 바람의 방향이 변해. 바람의 방향이 당연히 어느 쪽으로 변하겠어? 지네 쪽으로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갑자기 불이 커지기 시작했고 빠르게 burning 불이 타올랐다. 깨달았지. 누구? 대장은 뭐 할 수 없다. 그 불보다 지금 소방관들이 더 빠르게 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빠르게 뛴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몇 명을 제외하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2명은 어디에서 발견됐어? 피난처 어디 작은
바위의 틈에 있는 피난처에 남아있던 2명을 빼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대. 슬프네. 그럼 몇 명 죽었어? 뭐 14명 죽었겠지 뭐, 그치? 됐죠? 그러면 자, 불 끌어 왔어. 도입 부분이죠? 네, 파이트. 불 끌어 왔는데 갑자기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해. 뭐가? 바람이. 그래서 died. 죽었대. 뭐 별일 없어. 그치? 근데 이제 선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선지 좀 꼼꼼하게 갈게요. 자, 나대의 법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죠. 불은 시작했습니다. 뭐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인간이 불낸 게 아니라 자연이 불냈다는 얘기죠. 물론 대놓고 네이처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태풍이 뭐라고 볼 순 없어? 사람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태풍. 됐죠? 맞는 말이죠? 자, 소방관들은 반대편 쪽으로 뛰었습니다.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래, 반대편 쪽으로 점프를 했지만 불이 너무나 빠르게 와가지고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몇 명 빼고? 2명 빼고. 자, 얘네 미션이 뭐다? 불길을 잡는 거야. 아까 나왔고요. 자, 바람은 작은 불을 뭘로 만들었다? disaster, 즉 재앙으로 만들었어. 왜? 바람이 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막 불었기 때문에 불이 갑자기 막 커졌잖아. 그치? 5번 어디 틀렸죠? 2명만 살아남았어. 2명 살아남은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잘 봐. 선지가 아까처럼 중학교처럼 아예 주체 자체를 바꾸진 않아. 중학교는 어떻게 나오겠어? 2명 살아남았지? 중학교는 어떻게 나와? 3명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나와. 주체 자체를 바꾸지 않고 2명 살아남은 것까진 맞아. 근데 2명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그래, 바위에 그 틈으로 숨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살았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어떻게 살았어? 졸라 빨리 뛰어서 살았어? 이런 내용은 없죠.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러니까 자, 이거는 고등일치는 꼭 명심하세요. 선지를 아까 뭐라고 했지?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야. 이것도 영어에서는 불일치 취급합니다. 요 유형 하나 알려줄게. 이게 사실 가장 오답률이 높아.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 근데 선지를 갔는데 이게 발생을 했대. 여기까진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냥 맞아. 근데 그냥 여기서 문장이 끝나. 그러면 우리는 이 선지가 뭐 예를 들어 2번 선지라고 치자. 이 2번 선지를 맞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왠 줄 알아? 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뭘로 할까? 뭐 실업률이 막 70%에 육박했다고 치자. 그랬더니 선지를 봤더니 실업률이 70% 육박했어. 근데 왜 틀린 거야? 이게 삭제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추론 삭제형. 봐. 실업률이 70% 육박한 건 어디에서? 미국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미국이라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70% 실업률이 육박한 게 미국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그런 건지 유럽에서 그런 건지 전 세계에서 그런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 건 정답이 아니라고. 이해돼? 그런 건 불일치라고 취급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진우가 이해돼? 진짜? 알겠지? 그래서 추론할 수 없는 거 삭제형 이것도 영어에서 불일치 취급한다. 어떻게 문제 나온지 알겠죠? 됐지? 그러니까 끝까지 꼼꼼히 봐야 돼. 자, 그 다음 4번. 이거 4번 틀린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요거는 요 선지만 갈게. 여기야. 네. 됐죠? 자, 그녀의 엄마가 pass away 무슨 뜻입니까? 그래, 돌아가셨다. 언제? 21살일 때. 언제? 21살일 때. 돌아가셨어. 누구를 남겨두고? 그녀와 그녀의 brother and sister를 남겨두고. 하지만 누구는 남았다. 아빠는 안 돌아가셨어. orphan은 뭐죠? 고아야. 고아는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걸 의미하죠. 그치? 뭐랑 안 맞아? father. 아빠하고는 안 맞아? 아빠는 살아있어? 왜 아빠를 죽여? 알겠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네. 이거 다 요약형이네. 7번. 7번 틀리신 분. 7번 많이 틀렸네. 네,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쌤이 지금 3분 줄게. 3분 줄게. 답이 5번이네. 근데 이거 뭐야? 일치하는 것은 이잖아. 이거 자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살짝씩 옆에다가 써보세요. 틀려도 돼. 자꾸 찾아내야 돼. 자꾸 연습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알겠지? 대신 선지 꼼꼼히 보세요. 알겠습니까? 야, 뭐해? 했어? 빨리 해. 성의있게.
자, 해보셨나요? 자, 볼게요. 자, 내용은 진짜 간단해. 내용은 뭐다? 딱 세 단락이야. 뭐지? 뭐가 중요해? 룩, 모양이 중요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지, 플레이버. 뭐가 중요해? 맛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 현대 사회까지 지금 연결이 된다. 음식은 보는 것보다 생김새보다 모양보다 맛이 더 중요하다로 글이 끝나. 결국 이거야. 그쵸? 자, 볼게. 음식은 모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많이 변해왔어. 그래서 자,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방식이 시간이 흘러 바뀌어 왔는데 19세기 때는 음식은 뭐가 중요했다? 팬시. 결국 무언가 화려한 게 중요했어. 다시 말해 테이스트, 맛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장식을 이쁜 토핑으로 장식을 했어. 물론 토핑들은 먹을 수는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매우 복잡한 레시피로 역할이 됐는데 뭐와 같이 아주 풍부한 소스들로. 그런데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하는 장식품들, 즉 토핑들과 소스들이 오히려 뭐의 맛을 죽인다? 플레이버, 즉 그 재료의 맛을 죽였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버가 보기가 중요하다라는 건 결국 테이스트, 플레이버의 맛이 디크리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어떤 전설 같은 셰프가 이제 뭐가 된다? 맛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차가운 음식들로 보통 100종류가 넘게 뷔페에서 먹었어. 그래서 에스코피어라는 이제 전설적인 프랑스 셰프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를 바꿨다? 쿠킹 트렌드를 심플하게 바꿨어. 100개 이상이 넘는 음식들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또한 그는 믿고 있었지. 음식은 결국 뭐를 위한 거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아까 리치한 소스, 풍부한 소스라기보다는 가벼운 소스를 썼고 또한 필요한 재료들만 사용을 했대. 즉 이렇게 심플하고 어디에 집중한? 모양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맛에 집중한 음식을 이제 서빙하다 보니 그는 이런 뷔페 스타일의 관습을 바꿨대. 즉 몇 개의 코스로 쪼갠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옛날에는 뭐가 중요해? 보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셰프가 등장해. 이 사람은 뭐라고 믿고 있다? 음식은 맛이 중요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걸 반대로 한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선지 갑니다. 1번 어디 틀렸죠? 우리가 먹고 있는 오늘날의 음식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제? 옛날보다. 다르지가 않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인데 달라. 옛날엔 어땠어?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지. 지금은 어때? 굉장히 심플하죠. 무슨 구조? 대립 구조잖아. 그쵸? 됐죠? 알겠지? 굉장히 버라이어티 했지만 됐지? 자, 2번 19세기 초반에 그 맛은 굉장히 고려됐다. 더욱더 중요하게. 아니죠? 모양이 더 중요했고요. 3번 큰 뷔페에 서빙을 할 때 각각의 음식들은 따뜻하게 서빙됐어? 차갑게 서빙됐고. 그치? 네. 4번 뭐를 선호했어? 리치 소스가 아니라 굉장히 라이트한 가벼운 소스를 했지. 그래서 각각 1번은 정반대고 2번은 임포턴트가 아니고 3번은 웜이 아니고 4번은 리치가 아니고 이 정도 잡아내야 돼. 알겠어요? 손 들어봐. 나는 정확히 잡아냈다. 4개. 다 어디 틀렸는지 손? 그럴 수 있지. 4개 중에 3개는 잡아냈다 손. 그래, 잘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이 사람의
업적은 뭐를 하는 거다? 음식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였어. 맞지? 그치? 아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옛날 음식에서 모양이 중요한 옛날 음식에서 뭐로 만든 거다?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복잡하다 단어 찾아보세요. 복잡하다. 야 여기 있어 여기. 복잡하다. 그렇지. complicated가 아주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복잡한. 됐지? 복잡한. 되셨죠? 고급어휘 하나 갈까? 복잡한과 많이 나오는 모고 단어 있어요. 아는 사람? 맞아. 컴플렉스도 맞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고급어휘는 아니고 컴플렉스도 맞아요. 응, 잘했어. 이것도 복잡한.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잘 들어. 뜻이 똑같은데 사람한테 쓰이거나 사물한테 쓰일 때 각각 의미가 달라져. 사물한테 쓰이면 굉장히 좋은 뜻인데 사람한테 쓰이면 부정적인 뜻이야. 그래서 많이 나와. S로 시작합니다. 스페셜 아니고요. S-O P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H 자, sophisticated라는 단어예요. 알겠죠? sophisticated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물한테 쓰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교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이해돼? 정교한. 하지만 사람한테 쓰면 굉장히 부정어예요. 무슨 뜻이죠? 깐깐한이란 뜻대. 까칠한. 알겠어? 깐깐한, 까칠한. 그래서 sophisticated 됐지? 굉장히 깐깐한. 무조건 시비 걸려고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소크라테스와 대립되는 구조를 뭐라 그래? 플라톤. 자, 그럴 수 있지. 소크라테스와 대립되는 구조, 대립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는 사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니? 소피스트라고 해요. 소피스트.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역사. 그래 역사. 들어는 봤지. 소피스트 들어봤어요? 그래 소피스트가 이거야. 굉장히 시비 걸기 좋아하고 깐깐하고. 오케이?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워. 알겠지? 지금 이 정도 단어도 모르면 안 됩니다. 됐죠? 네. 얘들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시작은 무조건 뭐가 중요해? 단어를 미친 듯이 외우는 거야. 알겠어? 단어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나머지는 술술술 풀려. 반대로 단어가 자꾸 안 되니까 단어를 자꾸 안 외우니까 해석도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문제를 틀리게 되고 문제를 자꾸 틀리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약간 뭐랑 똑같냐면 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영어는 자영업이랑 똑같아. 이거 너무 좀 심한 일인가? 장사가 안 돼. 왜 안 될까? 손님이 없으니까 재료값을 줄이겠지. 또는 손님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다 불을 켜놨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저쪽 불을 끄겠지. 손님이 없으니까 알바생을 원래 2명 썼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니까 알바생을 1명 줄이겠지. 그치? 그러면 있던 손님들도 재료값을 줄이니까 맛이 떨어지네. 알바가 2명이어서 그나마 좀 서비스가 괜찮았는데 1명밖에 안 되니까 뭘 자꾸 갖다 달래도 갖다 주지도 않네. 지금 이해되세요? 불이 꺼지니까 지나가다가 야 우리 저기 가서 먹자라고 해도 불이 꺼져 있으니까 장사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꾸 단어를 안 외우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를 틀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단어야 얘들아 영어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네.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devote. 그래, 바치다. 네, 뭐 시간이 가족 책임감을 바치다. 뭐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그냥 꼭 바치다라, 헌신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뭐 막 심오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 devote to는 그냥 스펜드야. 알겠어? 됐니? 그냥 가족들 간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 책임감을 가리키는데 시간을 쓰는 게 됐죠? 이해되시죠? 즉, 가족의 책임감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레저를 위한 기회에 영향을 미치죠. 자, 어떤 여성이 있는데 가족들의 책임감을 위해서만 막 시간을 쓴 거야. 보통 이제 뭐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보통 어머님들은 뭐 남편을 위해 막 요리하고 뭐 내 아들 딸을 위해 막 요리하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지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치? 자, 가족의 나이 드신 친척들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주로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다? 여성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예를 들어 여성의 처음 아이에 태어났을 때 dramatic influence 어떤 거 굉장히 급격하게 여성의 레저에 영향을 미치죠. 첫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 여성의 레저에 영향을 미친대. 그치? 됐니? 그러면 여성은 점점 자신들의 레저를 어디에 그들의 가족을 돌보거나 의무로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레저는 우리가 말하는 그 레저 막 스키 타고 이런 레저가 아니라 그냥 여가 시간이야. 그냥 빈 시간 남는 시간 알겠어? 레저라고 해가지고 꼭 무슨 뭐 스노보드를 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테니스를 치고 그게 아니야. 그냥 여가 시간 남는 시간 여가 시간 됐죠? 반면에 남성들은 점점 더 뭐하지 않아?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누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 이유는 여성들이 알아서 가족을 다 케어하니까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굳이 케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겠지?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거야? 딴 데 쓰겠지. 이해되시죠? 그 결과 여성들 자신의 남은 시간의 경험은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압박이란 뜻이죠. 압박. 자, 연구에 따르자면 여성이 시간을 쓰는 거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그런팅 지키는데 보통 남은 시간들을 다 활용을 해. 그치?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시간의 욕망과 열정과 그런 관심들을 누구를 위해 쓴다? 가족들을 위해 쓰는 걸 좋다라고 판단을 한대. 그러므로 가족 활동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더 누구한테는 여성한테는 뭐가 안 좋아? unpaid. 이러한 경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도 크게 두 가지야. 자, 보통 워먼 여성들이 뭐 부특정 다수니까 복수로 할게. 여성들이 본인의 레저 시간을 자신들을 위해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쓴다? 패밀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쓴다. 그 결과 좋다 나쁘다? 네거티브 하다가 이 글의 요약이죠. 그치? 이 정도 요약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은 거 고르세요. 단어 모르면 끝난 게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합니까?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치?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그들의 가족이 자신들의 여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여성들이 가족들을 다 돌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는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 질문은 뭐 단어 모르니까 못 맞췄던 거예요. 됐지?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듣기 하기 전에 자 추론 문제만 답 맞춰보고 끝낼게요.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성적은 요거 앞에만 보낼게. 그리고